안녕하세요. 권 작가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에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자잘한 업다운은 있었지만 그럭저럭 건강하게 잘 지냅니다. 얼마 전 재테크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자극받아 돈의 의미에 관해 스스로 정리해본 내용을 공유하고자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돈돈 거리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돈에 대한 개념을 되짚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할게요. 돈은 경제적 교환의 매개체로서 일반의 합의에 의해 수용되는 물건을 가리킨다. 각 경제 주체의 거래 능력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수치화한 것으로 인류는 오랜 세월 돈을 이용해 의식주 등 인간 생활에 필요한 상품을 거래해왔다. 경제 주체 간의 거래의 결과 숫자로 이루어진 돈의 교환과 증감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돈의 개념이 생긴 덕분에 재력을 잠시 빌리는 개념인 대출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빌린 것을 다시 갚으리라는 믿음의 개념인 신용도 등장하였고 이러한 개념들이 생기면서 경제활동은 단순한 물품 거래 차원을 넘어 은행으로 대표되는 금융세계로 확장되었다. 나무위키에서 정의했듯이 돈은 무엇인가를 교환하는 수단입니다. 물물 교환을 하다가 간편하게 교환할 매개체를 만든 것이 화폐이고 그 화폐를 기본으로 신용카드와 대출, 은행 등의 경제 개념들이 생겨났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 수단을 어쩌다 목적으로 자꾸 착각하게 될까요? 저 역시 얼마 전만 해도 맹목적으로 돈을 많이 가지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많이 가지고 싶은지는 스스로 묻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들 그렇게 돈을 추구하면서 사니까 당연하다고 여겼어요. 그런데 돈을 벌고자 하니 너무 어려운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남에게 고용되어서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저도 사회생활을 알바부터 시작했고요. 진짜 남의 돈 벌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도 돈이 왜 필요한지 거의 40이 다 돼서야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저는 결혼 전엔 무지성으로 돈을 벌고 쓰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돈을 왜 벌어야 하는지 37살쯤에야 각 잡고 고민해 봤습니다. 그때의 제 상황은 결혼 4년 차였고 실직자였고 친정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 1년 차였습니다. 거기에다 극심한 불면증이 있었고요. 객관적으로도 좋은 상황이 아니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기분이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생활고가 있는 것은 아니었고 먹고는 살았어요. 남편이 돈을 벌고 있었고 통장 잔고가 구멍이 난 것도 아니었지만 아직 젊은데 도대체 앞길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게다가 40을 앞두니 슬슬 노후 걱정도 하게 되었고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데 당장 돈을 벌 구석이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런 고민을 유튜브 알고리즘이 귀신같이 알지 않나요? 저에게 재테크 영상들을 엄청나게 추천해 주더라고요. 또 그 시기가 재테크 붐이 일었던 때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재테크 유튜브를 구독해서 열심히 보다 보니 저는 그동안 경제 개념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경제 개념이 있다는 것은 본인이 왜 돈을 버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 목표가 생기고 방법을 궁리하고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왜에 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막연하게 돈이 많으면 인생이 편해지겠지라고 넘겨 짚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는 평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경제 수준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제 개념을 다시 재정립하다 보니 저는 평균보다 더 많이 돈을 가지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연히 부자라는 타이틀을 얻기보다는 명확한 목표가 생겼습니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작업할 돈과 여유, 그리고 안락한 노후를 위한 자산을 원한다. 라는 한 문장이 도출되었습니다. 제 목표는 숫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인지 언뜻 소박해 보이지만 절대 소박하지 않습니다. 아주 사치스러운 목표이고 아마도 앞으로 10년 혹은 그 이상은 엄청나게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래에 드리웠던 먹구름이 거치고 비록 가시밭길이지만 그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저는 불투명한 권태보다는 투명한 고난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목표가 생기자 바로 어려운 결정과 실천을 해나갔습니다. 고민하며 주식 투자도 도전했고 두려웠지만 부동산 거래도 공부해서 파주로 이사하는 결단도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재테크 방법인 주식과 부동산은 돈을 굴리는 투자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현금 수입이겠지요. 이 챕터에서는 제가 경제 목표를 세우고 나서 수입이 늘어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같이 금수저가 아닌 사람들은 경제 생활의 근간이 노동입니다. 저도 노동으로 돈을 벌었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영화나 OTT에 CG를 제공하는 인적 용역을 하며 돈을 법니다. 프리랜서이던 직장에 속해 있던지 저는 매트 페인팅이나 컨셉 아트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돈과 바꿉니다. 아주 가끔 제 작품이나 아트 상품을 팔기도 하지만 주 수입원은 CG 인적 용역입니다. 이 인적 용역이라는 일은 자본이 필요하지 않고 물리적인 소모 비용이 아주 적어서 가끔 장비 업그레이드 지출을 제외하고는 꽤 알짜로 돈을 벌 수 있는 일입니다. 모든 기술 베이스의 일이 그렇듯 작업자의 실력에 몸값이 비례하기에 돈을 버는 가장 중요한 도구는 작업자의 몸과 기술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몸 관리를 잘해서 효율을 높이면 일의 양을 늘리거나 난이도를 높여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종입니다. 앞에서 저는 평균보다 돈을 더 벌고 싶은 욕망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는 전보다 더 공격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제 인맥을 총동원하여 저 자신을 영업하기도 하고 포트폴리오를 정리해서 클라이언트에게 보낸 일도 많이 했죠. 일단 들어온 일을 거절한 일은 없었고요. 웬만하면 모든 의뢰건을 다 받아서 소화했고 그러다 보니 저의 한계점을 인지했습니다. 그런데 과로가 전화위복이 되기도 했어요. 풀파워로 일을 하다 보니 건강이 안 좋아져서 효율이 떨어질 때가 생겼고 그것을 계기로 운동을 시작했거든요. 그런 와중에 남편이 살림을 전담하게 되었고 그렇게 더 생긴 시간에 일을 채우고 체력을 증진시켰죠. 이렇게 한 3년 정도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서 수입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 시기에 CG 업계에 호황이 있기도 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저의 마음가짐이 달라져서 이런 성과가 생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제 계획을 세우기 전과 후의 수입이 거의 2배 차이가 나는데 이런 수치는 운의 영역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저는 끌어당김의 법칙 신봉자는 아니지만 마음이 모든 것의 기본이라는 일체유심조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돈을 지금보다 더 벌고 싶다면 먼저 목표를 명확하게 세우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물론 그 명확한 목표는 현실에 기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 부산까지 간다는 목표를 세웠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일단 주차된 내 차에 시동을 걸고 내비를 켜는 것이듯 철저히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일들을 궁리해 보세요. 그리고 구체적인 단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주일 루틴을 짜서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면 됩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한 번쯤 해보셨죠? 경제적 목표 달성도 다이어트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널리 알려진 진리가 있지만 실천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죠. 그래서 목표를 소화 가능하도록 잘게 쪼개서 작은 성공을 성취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덜 괴롭습니다. 그리고 그런 알찬 하루하루를 보내면 목표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삶이 더 생기 있어짐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자면 우리는 현재 엄청난 변화의 흐름 안에 있으니 목표는 언제라도 세부 디테일을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기술의 흐름이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발 맞추려고 노력 중입니다. 정말 끝없이 배우고 연구하고 도전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것 같아요. 저 자신을 비롯해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일하는 분들에게 응원을 보냅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봐요.